오늘 DB 손해보험 같은 손보사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내년에 뭐 실손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배당 메리트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금융주의 가장 큰 장점인데 배당 추종 자금이 금융주를 향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우신 파트너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배당주에 대해서 김우신 파트너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참 지난번에 우리 강은석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에서 한 수 정말 배웠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냐고 하셨냐면요. 저금리 기조에서는요. 차라리 은행에 예금을 넣어놓는 것보다 은행주를 사놓자. 그것이 더 배당적인 매력이 높다라고 해서 이 생각 정말 좋은 생각이다 했는데 그 뒤로 은행주들, 금융주들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융주들이라든지 이 고배당주들의 흐름들이 좋은 모습들은요. 시장이 지금 금리가 저금리 기조에 있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싸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이 오게 되면은 배당 메리트를 노리고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최근에 있었던 DB 손해보험이라든지 삼성화재라든지 현대해상 또는 KB금융이라든지 우리금융지주 같이 전통적으로 이 금융주들은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뢰도가 상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자리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배당 메리트가 있는 보통 적게는 연간 배당 2%에서 많게는 한 5%까지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금융주들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주들의 흐름들이 오늘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금융주를 포함해서 이 배당주에 대한 흐름들도 주가 상승도 같이 좀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당이 나오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이제 배당락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따라붙거든요. 물론 현금 배당을 하면은 배당락이 안 나옵니다. 주식 배당을 해야 배당락이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현금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는 배당락 시기가 오게 되면은 실제로 그 배당락만큼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시차가 발생이 됩니다. 배당금이 들어오는 시기는 3월, 4월 달이고 주가가 떨어지는 시기는 12월 말이거든요. 그런 배당 투자를 노리고 들어갔던 투자자분들 중에서 실제 배당금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주가는 배당락을 가발해서 뚝 떨어져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투자 심리가 다소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배당락을 빨리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종목들의 그런 배당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가 무슨 종목 얘기할지 아시겠죠? 삼성전자. 이건 배당 물론 분기 배당도 했습니다만 연말 배당 또 나온다 하더라도 연말 배당 받고 그러고 나서 주가는 만약에 배당락 나온다 하더라도 곧바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요. 삼성전자만 자꾸 얘기 드리니까 김우신 대표는 삼성전자밖에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연간 배당 수익률로 5% 이상 되는 종목 두 종목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배당락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은요 효성이라는 종목이고요. 또 한 종목은 한국쉘석유라는 종목입니다. 효성이라는 종목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효성그룹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 효성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지주회사로서의 그런 실적 부분을 가지고 아주 천명을 했어요. 주주들에게 주주 친화 정책을 하겠다. 배당도 많이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 부분은 내려와도 바로 회복될 수 있는 자리이고요. 한국쉘석유라는 종목은 좀 생소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자동차 다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윤활유는 거의 다 한국쉘석유에서 지금 커버를 하고 있다고 보게 된다면 지금 정도 자리에서 주가에서 5% 정도의 배당을 받아주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까지 있다면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효성, 한국쉘석유 세 종목은 배당 중에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배당락일은 12월 27일입니다. 배당락일 전날 26일까지 배당주를 갖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현 시점 배당주 투자 전략 강은석 파트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날까지 주식을 보유하시고 27일 날 배당락이 발생이 되면 이제 종목들마다 급락하는 종목들도 있고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날은 매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배당 때가 되면 언제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배당을
받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또 특히나 유무상증자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예년 같으면 예전에는 보통 배당주들의 움직임들이 10월 말이나 11월 정도부터 해서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배당 시즌이 됐을 때에는 어떤 미리 매수하신 분들은 배당락에 대한 어떤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 구간인 종목들을 매수해서 모아가는 시점이었었는데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배당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개인들이 많이 알고 난 다음부터는 뚜렷하게 12월이 돼도 배당주들이 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지수가 급락을 해서 시장의 종목들이 많이 빠졌을 때에는 사실 배당주를 매수를 해서 배당 메리트를 노리느냐 아니면 주가가 좋은 종목을 낙폭 과대 종목을 매수해서 그 차익만큼을 노리느냐 이것도 어떤 우리 투자자의 선택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그럼 이왕이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들어있는 종목 중에 낙폭 과대 종목으로서 배당까지 챙길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신다라면 정말 꼭 먹고 알 먹고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겠고요. 이 배당락에 고배당주일 만큼 낙폭이 커지거나 하락폭이 커진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주식 배당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또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종목의 수만큼 주식수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변동성도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식이 그러면 27일날 그렇게 하락한 요인이 뭐냐?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배당락 이후에 매도를 하기 때문에 주가는 급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올해 제가 장사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들이 오로지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스프레드를 맞추기 위한 거냐 아니면 저가에 대비해서 계속 좋아지는 환경 속에서의 어떤 배당을 노린 그런 매수세냐라고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울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기관들이 윈도우 드레싱 수요로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배당이 뛰어난 종목들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 지금 증시에서 가장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이 오렌지라이프입니다. 이게 9.1% 정도의 배당 수익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우신 대표님이 또 말씀해 주셨지만 은행주들 지금 우리금융이나 아니면 뭐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라든지 또 이런 그 기업은행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이런 은행주들의 배당률도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동양생명, 이것도 9% 이상의 배당 수익을 갖고 있고 또 증권주들의 배당도 좋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라든지 또 뭐 메리츠종금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또 여러분들 우선주가 좋다라는 건 더더욱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렌지라이프나 뭐 아니면 은행주들, 현대중공업지주 이런 것들은 기본 5% 6% 이상은 한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자본소득과 배당소득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종목들 이번에는 송강주 파트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원석 대표님이 그냥 배당주란 배당주는 다 말씀하셔서 굳이 뭐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겠는데 사실 그 배당주들 투자하면서 가장 이제 후유증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후유증을 겪지 않을 명품 배당주는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배당 성향이 한 30%를 넘어설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당주들 보면 좀 우선주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거래가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적은 것들 빼고 어차피 배당주들이 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전략은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서 배당락일에 아침부터 파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대응하시면 되는데 저는 한 종목만 보자면 역시 배당의 대명사 금융주를 보는데 그동안 좀 많이 빠져있던 종목이 있죠. 그래서 저PER이나 또 저PBR 메리트가 있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기업은행 같은 종목은 매수해서 배당락이 진행이 되면 바로 매도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올해 코스피 예상 배당 수익률이 2.28%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코스피 예상 배당 수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멋진 고배당주를 저점에서 분할 매수할 경우 좀 탁월한 수익 성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은 건설 자재 쪽에서
시장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는 기업은 쌍용양해 같은 기업이 있고, 그리고 은행주 쪽에서 5% 이상의 예상 배당 수익률을 이제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은행주는 기업은행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같은 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배당 수익률이 예상되는 기업은 메리츠 종금증권이고, 음식료 섹터에서는 KTNG,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된 종목 중에서는 GS홈쇼핑의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걸 좀 챙겨보시고, 이들 종목군들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보신 다음에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좀 분할 매수하다 보면은 좀 12월에 그래도 시장보다는 좀 탁월한 수익 성과를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